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11월 14일 목요일날 가다반 특강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강의 내용은 그다지 문제가 없었지만 제가 프린트에 약간 논술 쪽에서 오류가 좀 있어가지고 좀 깔끔하게 오류 수정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좀 깔끔하게 강의를 좀 들으실 수 있도록 일단 좀 다시 제가 논술 부분만 다시 찍어서 올리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두 저한테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선생님들한테 좋은 것만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거든요, 항상요. 그래서 다시 논술을 좀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 우리 선생님들 좀 듣다가 좀 중간에 강의가 갑자기 내려갔다 하는 선생님들 계셔서 좀 불편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좀 더 깔끔하고 선생님들 프린트도 이제 수정사항 없이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어떤 답안하고 잘 비교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2025학년도 문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논술의 내용부터 그 배점부터 보기로 했었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배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점에서는 첫 번째는 유아 발달 관점 3가지와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교사의 역할 3가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일단은 그러니까 제시문에 근거해서 써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화 내용에 근거하여 전체를 써라라는 것 같습니다. 1번, 2번, 3번을 대화 내용에 근거해서 써라라는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사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3가지와 해결 방안 3가지, 요거 같은 경우도 제시문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대화를 근거로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은 사실은 대화에 다 써져 있어요, 선생님들. 얘하고 얘가 대화에 다 나와져 있거든요. 대화에 나와져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선생님들이 대화에 나오는 거를 너무나 베껴 쓰기보다는 약간 그대로 일단 대화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약간의 살을 붙인다는 거는 우리가 좀 더 아는 내용 같은 거, 추가할 내용 같은 거를 좀 붙여서 그렇게 서술하시면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관점이 다른 교사가 함께 근무할 때의 장점 3가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그 최 교사하고 황 교사의 대화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간단하게 힌트만 간단하게 주고, 그다음에 내용은 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힌트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내용을 가지고 오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세 번째가 각각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중복 없이 기재가 돼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중에서 살을 좀 붙이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는 요 해결 방안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해결 방안도 힌트는 지금 현재 논술에 나와져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조금 약간 추상적이고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요 해결 방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서 쓰시고, 어떤 해결 방안인가라는 걸 구체적으로 좀 쓰시고요. 그것에 의의 같은 거를 좀 더 붙여서 쓰시면은 좋은 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만약에 감점이 된다면 아마 여기 해결 방안 3가지에서 좀 감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다른 교사와 관점이 다른 교사와 함께 근무할 때의 장점 3가지에서 여기에서 조금 감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첫 번째에서 여기 해결 방안 3가지에서의 관점은 선생님들이 지나치게 논술의 내용만 그대로, 논술의 내용을 그냥 100% 논술의 내용만 썼을 때는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채점이 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점수에서요. 그래서 점수가 많이 깎였다라고 생각하면은 해결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썼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100% 내용만 썼는데 그냥 점수가 20점 만점 나왔더라라고 하면은 요번에 기준은 그냥 나온 내용만 써도 되는 그런 문제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100% 내용만 써도 되는지 혹은 구체적으로 좀 살을 붙여서 써야 되는지를 아는 거는 점수가 나와봐야 아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수험 공부를 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일단은 구체적으로 좀 약간 살을 붙여서 쓰는 연습을 좀 더 하시면은 뭐 100% 내용만 채점되던 아니면 구체적으로 살을 붙여서 해야 점수가 채점이 되던 간에 상관없이 점수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것만 해도 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살을 붙여가지고 좀 쓰는 그런 연습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선생님들의 답안을 좀 보니까 관점이 다른 교사가 함께 근무할 때의 장점 3가지에 중복이 많이 좀 보였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중복된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뭐 1번하고 2번이 중복됐다. 그럼 하나가 이제 감점이 되겠죠, 선생님들. 그죠? 똑같은 1점밖에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약간 감점의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보세요. 첫 번째에서 일단 요거 배점은 일단 그렇고요. 선생님들 위로 올라가셔서 문제를 보셔야 되겠죠. 문제에서는 대화 내용에 근거하여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세 교사의 유아 발달에 대한 관점을 한 가지씩 설명하고 각 관점에 따른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교사 역할을 한 가지씩 논하시오 이렇게 현재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배점을 좀 보시면요. 선생님들 요 지점 하나 하니까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점을 보시면은 이제 유아의 발달 관점 3가지가 각각의 1점씩이 되고요. 그다음에 교사 역할 3가지가 각각의 1점씩이 되기 때문에 이 유아의 발달 관점 3가지도 이것도 문장으로 그다음에 설명하여 좀 쓰실 필요가 있죠, 선생님들. 만약 여기에서 관점 3가지와 교사 역할을 예를 들어서 이게 1점이다. 각각 1점씩 3점짜리다라고 한다면 그냥 단지 성숙주의 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에 뭐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지만은 이제 교사 유아 발달의 관점도 하나의 1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장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내용은 좀 쉬웠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누구나 발달에 정해진 내적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서 준비되지 않을 때 교육활동을 제공하면 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당연히 성숙주의와 관련된 성숙주의 교사의 관점이 나타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각 관점에 따른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교사 역할까지 좀 볼까요, 선생님들? 그래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유아들과 놀이활동을 할 때 유아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역할은 선생님들이 쓰셨다시피 뭐 관찰자라든가 저는 환경 구성자로 지금 제시를 했는데요. 환경 구성자 이런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풍부한 환경을 구성하고서 유아들이 자신의 흥미나 관심에 맞게 환경을 선택을 해서 그다음에 놀이할 수 있게끔 한다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 구성자를 쓰시면은 관찰자의 내용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환경 구성자 정도 쓰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답을 좀 볼까요, 선생님들? 제가 쓴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거에서는요. 여기서는 일단 첫째 최교사는 성숙주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해서 관점의 명칭을 일단 이렇게 썼고요, 선생님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숙주의 관점이다. 최교사는 성숙주의 관점이다. 이런 말만 쓰면 안 되고 이 성숙주의 관점의 내용을 선생님들의 실력을 발휘해서 좀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아 발달은 정해진 내적 시간표를 가지고 있으며 준비도에 맞는 교육을 받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사실 여기의 내용은 우리 대화에 나온 내용이죠. 대화의 내용에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대화 내용에 나와져 있는 내용이므로 그거를 살짝 좀 살을 조금만 붙여가지고 요거는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서 교사 역할, 성숙주의 관점에 따른 교사 역할은 환경 준비자이다. 이렇게 혹은 환경 구성자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환경 준비자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이렇게 살을 붙여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선생님들. 그래서 이는 유아마다 다른 발달 수준을 관찰하여 다양하고 흥미로운 환경을 제공해주고 유아들이 자신에 맞는 준비도와 흥미, 관심에 따라 놀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식으로 성숙주의의 관점하고 그다음에 대화 내용에서 나타난 내용하고 요 공통적인 교집합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약간의 선생님들이 언어로 약간만 살을 붙여서 쓰시면 되죠. 하지만 대화 내용에서 너무 멀어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민교사는 구성주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구성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대화 내용에 근거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대화 내용에 그렇게 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유아들은 능동적 학습자로서 그다음에 또래, 교사, 환경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대화 내용에 있는 그런 말을 좀 가지고 스스로 지식을 이런 말을 가지고 좀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 역할, 이에 따른 교사 역할은 비계 설정자이다. 이렇게 됐고요. 근데 구성주의에서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의 그 교사 역할이 있죠. 당연히 관찰자 역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자 역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촉진자, 뭐 환경 구성자도 있겠죠. 당연히 적절한 환경을 구성해 줘야 되니까요. 구성자 이렇게 됩니다. 이런 내용인데 아무래도 구성주의라고 한다면 비계 설정자가 가장 대표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비계 설정자를 쓰면은 요 내용이 다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구성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비계 설정자를 저는 썼는데요. 하지만은 우리 선생님들 뭐 관찰자나 뭐 상호작용자 혹은 촉진자, 환경 구성자 이런 거 써도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그 내용이 구성주의 교사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좀 다양한 그런 교사 역할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이는 구체적인 자료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주고 직접 가르쳐주기보다는 필요할 때만 개입하여 유아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 저도 살을 붙여서 썼는데요. 여기서는 충분한 시간, 그다음에 직접 가르쳐 주기보다는 직접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 교사가 그렇게 부모가 그렇게 얘기해서 교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내용이니까 저는 직접 가르쳐 주기보다 이런 말을 일단은 논술의 내용에서 가지고 오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배우도록 한다. 이것도 논술의 내용에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좀 살을 붙이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환교사를 보실까요? 환교사는 생태체계 이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사실 유아 발달에 대한 관점에서 생태 이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좀 약간 생소하기는 한데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 좀 내셨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성숙주의, 행동주의, 상호작용주의 혹은 구성주의 이 세 가지를 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 좀 특이하게 또 생태체계 이론적 관점 같은 것도 나와져 있습니다. 를 제시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생태체계 이론적 관점을 이제 쓰셔야 되죠. 좀 살을 붙여서. 그래서 유아의 다양한 환경 체계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고요. 이에 따른 교사의 역할은 지역사회와의 연계자이다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환교사가 여러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면서 그죠? 그다음에 돌아다니면서 현장 학습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연계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는 유아를 둘러싼 지역의 다양한 도서관, 경찰서, 소방서 등을 방문하여 유아들이 지역사회 기관 등에 대해서 인식하고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문제도 안 읽고 벌써 답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는 지역사회라는 말이 지금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죠? 이런 거를 방문이라고 해서 현장 체험, 지역사회 현장 체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말이 지금 대화 제시문에 지금 나와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다 살을 붙여서 좀 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답안을 구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문제를 좀 봐야 되겠네요. 답 보고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는 보세요. 선생님들 유아들과 놀이 활동을 할 때 유아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것만 보면은 관찰자 써도 되죠. 관찰자, 그다음에 환경 구성자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서는 최 선생님은 유아의 준비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유아들이 스스로 배우는 능동적 학습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 또래나 선생님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간다고 보거든요. 라고 해서 일단은 이 선생님은 능동적 학습자, 그 다음에 환경, 또래, 교사와의 사회적 상호작용, 스스로 지식을 구성, 요 말을 빼셔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드시면 된다고요,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우리 반 유아들에게 구체적인 자료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주고 스스로 놀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려는 것도 그 때문이거든요. 라고 해서 뭐 이런 내용도 넣으셔도 되겠죠. 구체적인 자료, 그 다음에 스스로 놀이,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 이것도 이제 구성주의 교사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말 빼서 쓰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를 역할에 지금 뒤에 이제 어려움에 함께 같이 넣어드렸거든요. 그렇게 저는 나눠놨습니다. 그 다음에 환교사를 보실까요? 유아에게는 가정과 유치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적 환경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유아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 체계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아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게 다양한 환경 체계들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아 발달에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환경체계를 고려하여 오래전부터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그래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자 이런 식으로 교사 역할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해설지로 다시 오시면은 조금 지저분하게 지금 되어져 있는데요, 선생님들. 관점을 써라 라고 할 때 성숙주의 관점만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살을 붙여서 문장으로 쓴다. 이걸 주의하시라고요, 선생님들. 이렇게 해야 된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역할을 쓸 때도 환경 준비자이다 혹은 관찰자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문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만 주의하시면서 요 형식만 주의하시면서 문장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아 발달에 대한 관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부를 충분히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다 잘 쓰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의 감점이 거의 없을 것이다. 조금 제 답안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아마 다 맞게 해주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봐볼까요, 선생님들? 두 번째 문제에서는 위로 가셔가지고요. 여기에서 새 교사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교사별로 한 가지씩 설명하고 각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한 가지씩 논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어려움은 설명하고 해결 방안은 논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해결 방안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서 살을 붙여서 쓸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요, 선생님들. 요거는 나와져 있는 내용을 조금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려움을 최교사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들? 부모님의 생각은 다르다. 저는 우리 반 유아들이 아직 쓰기나 읽기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들은 글자나 숫자를 가르쳐 주길 원해요. 그래서 저는 유아들의 발달 수준에 대해 확인하면서 부모님들과 수시로 면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최교사가 부딪히는 부분은 부모님들이 글자나 숫자를 좀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길 원하는 점, 이것에 있어서 충돌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려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의 힌트는 그죠? 발달 수준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부모님들과 수시로 면담하고 있다. 요게 힌트가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면담, 요게 힌트입니다. 그럼 우리 살을 붙여서 논해야 되니까 논하라라고 했으니까 이 면담의 내용 같은 걸 조금 쓰시면 되겠죠. 면담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그 아래도 좀 보실까요? 민교사 같은 경우 이제 아까 구성주의였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반 부모님들은 유아들이 스스로 쉽게 다룰 수 있는 기기조차도 교사가 직접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직접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어려움이 되는 거죠. 직접 가르쳐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구성주의 교사 역할은 상충되기 때문에, 그죠? 상충되죠. 상충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도 힌트는 나와져 있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유치원에 직접 오셔서 수업을 참관하면서 유아들의 놀이 활동을 보고 유아들 스스로 지식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문장으로 다 답이 나오게끔 그렇게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힌트는 수업을 참관, 그 다음에 유아들 스스로 어떻게 지식을 형성해 나가는지를 부모님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 이게 워낙에 내용이 나와져 있는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얘를 좀 더 많이 살을 붙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태를 좀 유지하면서 조금만 살을 붙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황교사를 보실까요? 황교사는, 그런데 부모님들은 유아들의 현장 학습에서의 안전 문제에 대해 걱정이 많으세요. 현장 학습이 정말 중요해서 하고 있는데 부모들은 안전에 대해서 걱정해서 안 보내는 부모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있다. 그래서 저는 현장 학습을 계획할 때 유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부모님들이 현장 학습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유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현장학습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유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라고만 나와져 있기 때문에 요곳에 어떤 이 내용의 구체적 내용을 그죠?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야 논하게 되는 거니까요, 선생님들. 그다음에 현장학습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 요거에 대해서도 약간의 코멘트를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썼는지 한번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하고 반드시 똑같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그죠?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라고 한다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첫째, 최 교사는 유아들이 쓰기나 읽기의 준비도가 되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들은 유치원에서 글자나 숫자를 가르쳐 주길 원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얘가 상충된다는 거죠. 교사의 요 관점하고 부모들의 관점이 상충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해결 방안을 쓸 때는 선생님들 100% 최교사가 맞아라고 해결 방안 써야 돼요. 아니면 부모님들의 요구도 조금 만족시켜 가면서 최교사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교육 관점, 발달에 대한 관점을 좀 부모님들한테 이해시키는 게 좋아요. 그렇죠. 조금 평화로운 교사라면 부모님들의 요구도 뭐 그렇게 아주 이해를 아주 못하는 바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만족시켜 가면서 자신의 관점을 주장하는 거, 이게 가장 현명한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해 최 교사는 일상생활에서 환경 인쇄물 등을 활용하여 유아들이 글자에 관심을 갖도록 지원도 해주면서, 그다음에 유아들의 발달 수준을 넘는 읽기 쓰기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리고, 부모 면담을 통해 각 유아의 발달 수준과 적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 이렇게 좀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교사대로 부모 요구를 조금 받아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왜 자기가 성숙주의 교사 신념을 갖게 되었는지도 알리고, 부모 면담을 하면서 적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우리 제시문에 나와져 있는, 대화에 나와져 있는 힌트는 부모 면담이었어요. 그죠? 부모 면담. 그래서 부모 면담의 요 구체적인 내용만 써도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요 위에 제가 쓴 거 있죠? 이렇게 막 좋은 말 쓴 거. 이거는 안 쓰셨더라도 부모 면담을 쓰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적기 교육의 중요성,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 이런 내용 쓰시면은 이제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둘째, 민교사는 유아들이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여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구성주의에서는 유아들이 잘하고 있으면은 굳이 교사가 개입을 하지 않고 유아가 설사 다르게, 그죠? 놀잇감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것에 매우 흥미를 갖고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더 권장하죠, 선생님들. 하지만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유아들이 교사의 도움이 없으면은 그 활동 완수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아들은 스스로 교사한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부모들은 어때요? 기왕 유치원에 보냈는데 교사가 좀 가르쳐주면 좋잖아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생각이 상충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민교사는 유아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여러 가지 연구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 우리 교사학습 과정, 그러니까 그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도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적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아 관찰 자료를 수시로 부모에게 제공하고, 이건 뭐냐 하면 교사가 개입하지 않았는데도 유아가 이렇게 배웁니다, 부모님이라는 거를 좀 제공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힌트에서 나오는 거는 참관 수업이었죠. 참관 수업을 권유하여 교사의 개입 없이 유아들이 충분히 놀이를 통해 배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 힌트는 대화 내용은 참관 수업이니까 참관 수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일단 참관 수업과 관련한 어떤 의 같은 거, 부모가 이걸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셋째, 황교사는 유아들의 환경체계를 고려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장학습의 안전 문제를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현장학습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황교사, 그 다음에 안전 문제가 좀 있으니까 안 가는 게 좋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부모들과 상충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 쓰시면 되겠죠, 선생님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죠? 안전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는 그 부모님들도 유치원에 다니시면서 한 번도 그 현장학습을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절대 안 보낸다고. 그 자녀가 딱 한 명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어떤 일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런 부모님들의 어떤 교육관도 인정을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은 교사들이 꾸준히 학기 초서부터 저 부모님들에게 현장학습의 그다음에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그런 내용, 혹은 또 교사가 스스로 위험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황교사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부모들에게 지역사회 현장학습의 의의와 사전 답사 시 시설의 안전과 법령에 부합하는 인적 물적 자원의 확인 등 현장학습의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현장학습의 안전에 최선, 그 다음에 지역사회 현장학습의 의의를 좀 부모님들이 알면 괜찮겠구나, 그다음에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은 우리 힌트로 나온 거는 현장학습 자원봉사자로 참여, 요게 나왔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요 내용은 반드시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장학습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서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앞에 여러 개를 썼기 때문에 저는 짧게 썼는데요. 할 기회를 주어서 부모가 현장학습의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건의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요. 위에 있는 내용을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렇게 안 쓰고 요거 안 쓰고 요 내용을 쓰지 않고, 그다음에 현장학습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기회를 준다,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선생님들 현장학습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전 답사 시 그다음에 안전 문제 확인에 대해서 확인을 철저히 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시켜 드리고, 이런 내용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을 붙여서 현장학습의 현장학습이에요.
현장 학습의 사전 답사 시 안전문제 확인을 철저히 한다는 것을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확인시켜드리고 또 교사가 놓치는 부분도 있겠죠. 부모의 눈은 또 다르니까요. 이렇게 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여기 선생님 뭐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아이들이 화장실 잘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건의한 사항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유아들 현장학습에 보내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답은 현장학습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 그것의 그다음에 어떤 거를 부모들이 볼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의라던가, 그다음에 어떤 거를 부모들이 볼 수 있는가, 부모의 확인사항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 또 교사가 어떤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 저는 건의사항 같은 내용 썼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쓰셔도 되겠죠. 이 앞에는 쓰지 않더라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보실까요, 선생님들? 세 번째 문제에서는 관점이 다른 교사들이 함께 근무할 때의 장점 세 가지를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뒤에 나오는 성숙주의 혹은 구성주의 혹은 생태체계 이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각 다른 이런 교사들이 함께 근무하면은 싸울 때도 물론 있겠지만은 장점이 더 많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장점 세 가지를 논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지금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냐면 보세요.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유아 발달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고 그것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도 다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달라요. 그러면은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성숙주의 교사는 A타입의 어려움, 그다음에 구성주의 교사는 B타입의 어려움, 그다음에 생태체계 이론 관점의 교사는 C타입의 어려움을 갖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서로 다른 관점으로 다른 관점으로 보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려움 혹은 어려움이나 문제 발생 시 상호 보완적 나한테 없는 거는 옆에 선생님의 어떤 능력을 좀 빌려와서 그런 어떤 지혜라던가 정보를 빌려와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죠? 그런 내용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네요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협력한다라는 건데요. 근데 공유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선생님들. 첫 번째는 문제 해결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그 논술을 쓰실 때, 그러니까 나눠서 쓰실 때는 문제 해결하는 거는 과거에 생겼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과거가 나오면은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미래 지향적으로 하나 써야 돼요, 선생님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교육과정 혹은 유치원을 운영하는 바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혹은 어떤 도전적, 좀 맨날 똑같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적 유치원, 협력 문화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들. 맞아요 하고 저도 이야기 나누다 보니 교사로서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거 너무 쉽죠? 우리 맨날 연습했던 거. 반성적 성찰해서 반성적 성찰의 맨 끝에 도착점은 뭐였어요, 선생님들? 그렇죠. 전문성 향상. 자다가도 일어나갖고 이거 얘기해야 돼요. 그죠? 전문성 향상. 이렇게. 반성적 성찰에서 교사 개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 답안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논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첫째, 동료 교사들과 상호 보완적으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 교수학습 상황이나 부모의 관계 등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나 문제 상황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관점이 다른 교사들의 조언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뒤에다가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때문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둘째를 보실까요? 둘째, 발전하는 협력적 조직 문화를 만들 수가 있다. 자신의 관점에만 생각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할 수 있고 항상 같은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했어요. 다른 관점을 가진 교사들과 함께 한다면 여러 관점의 의견을 듣고 도전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적 시도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저는 미래지향적 내용을 좀 썼습니다. 선생님들. 둘 다 협력은 협력이죠. 선생님들. 협력인데 첫째 협력해야 된다. 둘째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죠? 첫째 문제 해결한다. 둘째 어려움을 해결한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문제 해결이나 어려움이나 그렇게 쓰시면 중복되니까 점수를 하나밖에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의를 하셔야 돼요. 둘째, 교사로서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적 성찰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유아 발달에 따른 여러 관점을 자신의 교육 활동에 접목시켜 유아에게 가장 적합한 자신만의 교실 운영을 개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써드렸습니다. 선생님들 저하고 얼마큼 똑같고 얼마큼 다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선생님들이 큰 틀에 있어서는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세한 점은 제 답안하고 물론 다를 수가 있고 제 답안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제 답안만 기준으로 해서 채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큰 틀에 있어서는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맞게 그렇게 채점하시면 될 것 같고 주의할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중복이 없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특히나 여기 해결 방안에서도 약간의 살을 붙여서 쓰는 거 요것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제가 우리 가다반 해설을 다시 논술 부분만 다시 찍었는데요. 선생님들 약간 좀 그 다음 시간에 교육과정 얘기할 때는 제가 짠 등장해서 어색해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네요. 하지만 우리 논술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제가 태블릿으로 밑줄 하나하나 그어가면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좀 익숙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또 태블릿은 또 태블릿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강은 또 직강을 촬영하는 거는 또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가지고 양쪽으로 이제 병행하면서 내년에도 그렇게 강의할 예정인데 우리 가다반 특강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게 의도치 않게 되어서 또 잘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논술도 하나하나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선생님들 잠깐 쉬시고 교육과정 A하고 B 해설을 마저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수고하셨어요.